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 마지막으로 한번 다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미완성이라서 아직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요 순서대로, 양성 알균, 막대, 음성 알균, 막대, 뭐, 기타, 바이러스, 진균, 원생,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봤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이제 그거네요. 그 양성 알균부터 가겠습니다. S 아우레우스에 의한 것들이 여기 위에 쪼르르 있고요. 그 다음에 S 파이오젠스, 그 다음에 기타 S균들, 기타 그 양성균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음성 알균과 음성 간균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부터는 뭐 기타, 그 다음에 여기부터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조직염이나 봉화집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균이 깊은 진피와 피하 조직에 감염되죠. 그러면서 발열과 함께 경계가 불분명한 성홍색 홍반갑 부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S 아우레우스, 물론 파이오젠스가 주요 원인균이긴 한데 S 아우레우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프실린이나 세파졸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조직염이랑 보통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쪽에 이제 단독이죠. 단독 같은 경우에는 표피와 얕은 진피에 감염되기 때문에 경계가 매우 뚜렷한 선홍색 홍반과 부종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다! 라고 느껴지면 단독이고요. 뭔가 내부에서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면 연조직염이었습니다. 자, 단독 같은 경우에는 파이오젠스가 주요 원인균이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물론 연조직염도 우리가 동정을 해봤는데 페니실린 그 감수성이 있는 S-파이오젠스다. 그러면은 페니실린을 투여하겠지만 어쨌든 경험적 항생제로는 나프실린을 투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독소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들 두 가지네요. 요 S 아우레우스가 생성된 요러한 독소가 피부 세포 사이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막 독소가 세다기보다는 그냥 피부 세포 사이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면서 표피가 쉽게 분리된다. 이게 특징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쉽게 벗겨지는 니콜스키 사인을 보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S 아우레우스니까 나프실린이나 세파존린을 투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성 쇼크 증후군은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쇼크랍니다. 그래서 S 아우레우스의 독소 때문에 일어난 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쇼크이기 때문에 이런 고열과 저혈압, 그 다음에 전신의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S 아우레우스이기 때문에 표피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각질층이 탈락하면서 손바닥의 피부가 벗겨질 수가 있다. 하지만 얘는 위인 것처럼 표피가 벗겨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데미지를 주면서 표피도 벗겨졌다가 표피도 죽었다가 이제 새살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S 아우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프실린이나 세파졸린을 쓰죠. 그런데 요 독성 쇼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독소가 쇼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줄일 수 있는 클린다마이신까지 투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 아우레우스나 아니면은 바실레우스 세레우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S 아우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초급성의 구토가 발생했을 때 S 아우레우스가 원인균이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되고, 바실리우스 세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식후 6시간에 구토도 나타나는 형태도 있지만 그러면 S 아우레우스랑 구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8시간에서 16시간 후 설사가 나타나는 설사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설사, 얘네들은 염증성 설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염증성 설사의 경우에는 사이프로플록사신을 투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도감가늠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단독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단독 이후로 이 독소가 똑같죠? 아까 S 아우레우스의 독소가 이 두 가지 질환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단독에서도 독소가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과 피하 조직을 따라서 빠르게 퍼지면서 조직 괴사를 일으킨 응급 질환입니다. 그러면서 피부 변색과 함께 보라색 수포와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회음부에 발생한 경우에는 푸르니의 괴좌라고 했습니다.
자, 광범위 절개 및 괴사 조직 절제술을 시행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광범위 절개 및 괴사 조직 절제술이 중요하고요. 요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페니실린은 S 아우레우스 아니죠? S 파이오젠스 스트랩토코쿠스 파이오젠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페니실린을 투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린다마이신을 추가해야 된다. 페니실린과 클린다마이신을 추가해서 독소 생성을 억제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요 혐기성균을 포함한 뭔가 비빔 소리가 난다거나 안에 공기가 있으면은 암피실리나 썰박탐을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알균 인두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인후통과 발열, 편도의 심한 출혈 및 회백색 삼출액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독소가 생성되는 파이오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홍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요 파트는 소화 감염에 있으니까 요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 퍼프린전스에 의한 가스 궤전인데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연부 조직 내 공기 음영과 피부 비빔 소리가 특징이었죠.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얘도 광범위 절개 및 괴사 조직 절제술 후에 페니실린과 클린다마이신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질환은 아닌데요. 괴사성 근막염과 가스 궤전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 내 연부 조직을 괴사시키는 거고요. 가스 궤전은 근육 자체를 괴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성 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피부의 괴사성 수포와 그 다음에 내부의 비빔 소리도 날 수 있는데 괴사성 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증상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궤전 같은 경우에는 요 비빔 소리, 공기가 차는 게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치료가 똑같고 둘 중에 정답을 고르라고 했을 때 선지에 두 개 다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녹슨못에 찔리거나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증상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핵심은 예방이었다. 그래서 예방에서 세척 후에 이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죠. 접종력이 충분하면 추가 처치가 필요 없다. 접종했어. 그러니까 T뎁을 맞은 지 10년이 안 됐어. 그러면 추가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 맞았어. 혹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은 클린운드 같은 경우에는 T뎁, 더티우드 같은 경우에는 T뎁에 면역 글로불린까지 추가해야 되겠다. 이거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근육 경직되고 입이 벌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해줘야겠다. 증상이 있으면 메트로니다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막 결막염은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광범위 항생제 사용 후에 정상 장내 세균총이 감소하면서 CDP-실내가 과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했다라는 히스토리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대변에서 CDP-실 톡신을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통 문제에서는 대장 내시경에서 노란색 거짓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거짓막 결장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치료는 항생제를 중단해야 되고 피오로 방코마이신을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피닥소마이신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는 방코마이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쇼크, 특히 쇼크로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쇼크 상태 환자의 BP가 떨어진다거나 저희 수준에서 쇼크는 BP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BP가 떨어지면은 IV로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PO인 거랑 그다음에 IV인 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쇼크일 때는 얘를 추가하는 거예요. 메트로니다졸만 쓰는 거 아닙니다. 방코마이신이 제일 중요하고 요때는 혐기성 CDP-실이 아니고 혐기성균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메트로니다졸까지 투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는 음성 알균이네요. 네이지리아 메닌자이티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뇌수막염 증상에 점상 출혈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람사인에서 그람 음성 쌍알균이 보이면 그람 음성은 보통 알균이 네이제리아밖에 없죠. 그래서 그람 음성 쌍알균이 보이면은 진단을 하시고요. 치료는 셉트리악손이다.
그런 음성균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수막 알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생활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건 예방접종 파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성매개 질환은 보통 진단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불안전한 성관계 이후에 뭐 요도 분비물이라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딱 봤을 때도 STD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문제에서 줍니다.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이게 고노리아 임균인지 아니면 클라미디아인지 이거를 구분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람스타인에서 쌍알균이 보이면 임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균이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조금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그람스테인에서 쌍알균이 보이면 임균으로 진단해서 셉트리악선을 투여하고요.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인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테인을 했는데 병원균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은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임산부는 아지스로마이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뭐 N 고노리아다 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클라미디아다 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주면은 그것에 맞는 셉트리악손이라든지 독시사이클린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수준에서는 독시사이클린은 항상 아지스로마이신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이 정답인 문제에서 항상 독시사이클린을 선택하시기 전에 혹시 임산부인가 하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성 간 농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잘 출제가 아예 안 되는데 소화기 내과 파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훨씬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부 CT에서 저염량의 농양을 확인해서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간 농양은 저희 수준에서 간 농양은 그냥 클랩시엘라 뉴모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클랩시엘라를 커버하는 셉트리악손을 투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론상은 간 농양에서 현기성 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메트로니다졸도 같이 투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CDPC이겠지만 쇼크 같은 거 있을 때 현기성인가 싶어서 메트로니다졸도 같이 넣어주는 거,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이것도 클랩시엘라니까 셉트리악선인데 혹시나 현기균일까봐 메트로니다졸도 원래는 병용 투여하라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메트로니다졸을 같이 넣으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셉트리악손만 생각하셔도 상관없겠다. 심지어 선지에 셉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메트로니다졸 아니고 셉트리악손이야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셉트리악손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거 소화기 내과 파트이기 때문에 경피적 배농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감염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피적 배농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셉트리악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브리오 폐혈증은 굉장히 뚜렷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간질환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여름철 해산물을 생식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출혈성 수포와 피부괴사, 보라색으로 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셉트리악손과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이거 조금 항생제 알아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정답이 위에까지 다 셉트리악손이었거든요. 근데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폐혈증이니까 독시사이클린까지 투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농균 감염은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고요.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 등을 받는 면역 저하자에서 조금 호발할 수 있겠다.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티푸스는 단 한 번도 문제 출제된 적이 없죠. 이러한 여행 이후에 장미반이 보일 수 있고,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긴 어렵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대적 섬액을 조금 보일 수 있다. 한 80 정도 상대적인 섬액을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매독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죠. 진단 부분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요거죠. 매독균 혈구 응집 검사는 항체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적 관찰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D, RL이 1대 2인데,
TPHA가 포지티브네. 너 이거 페니실린 넣을래 말래 라고 하시면 넣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 무통성 생식기 단일 기항은 너무 뻔하고 그걸 보고 벤자딘 페니실린을 근주하는 거 뻔하고요. 그 다음에 2기는 2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매독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생각하듯이 1기는 무통성 생식기 단일 궤양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손발바닥에 전신 발진과 편편 콘딜로마가 있으면 우리가 2기인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경매독이 의심되면은 요추천자로 VDRL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야외 활동 후에 발열, 두통, 전신근육통을 보이며 물린 부위에 가피가 보이면은 쯔쯔가무시다 라고 확인을 하고요. 치료는 독시사이클린이다. 그 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야외 활동 후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없고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를 보이면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케차 세균이니까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사실상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증 치료가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증후군과 출혈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 발열과 함께 AKI로 인한 핍뇨와 갈비통, 암통이 나타나면서 결막 출혈 등의 충혈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증 치료를 하면 되는데 대증 치료보다 얘는 조금 더 중한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런 거 있지만 대부분의 뭐 물린 데가 조금 부어오르고 요 정도잖아요. 근육통이 조금 있고 요 정도인데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AKI로 인한 핍뇨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러면 뭐 이온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투석을 해줘야 된다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IV 인펙션은 이렇게 길지만 사실은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선별 검사에는 엘리사나 아니면은 4세대 HIV 에이지와 안티바디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전통적인 확진 검사로 웨스턴 블라를 사용하고 최근에는 PCR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 초기에 윈도우 피리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후 6주 후에 재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고요. 바이러스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IV 감염자 혈액에 노출되었다면 빨리 예방적 바이러스대를 넣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노클 지추 검사 후에 6개월의 추적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발열과 근육통에 더불어서 마른 기침과 삼출물이 없는 인후통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오셀타미비어인데 요거는 48시간 이내 혹은 이러한 중증 경향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댕기열은 동남아시아 여행 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사실 여행 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행 후에 발열과 함께 발진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 여행열이다, 여행 관련 열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 백혈구가 떨어지고 간 수치가 상승되면 이거 댕기열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동물 포획이 중요했고요. 포획에 실패하거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광견병 메나글로블린과 광견병 백신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획했는데 10일간 큰 이상이 없다 하면은 따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원생동물입니다. 털곰팡이증은 23년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부비동에 광범위한 조직 괴사를 보이는 막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부비동 조직 검사로 진단하면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는 저거 뭐죠? 플루코나졸이 내성이기 때문에 암포테리신 B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칸디다 같은 경우는 기회 간염이죠. 그러면서 흰색 가성막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OH로 검단 진단하고, 자, 구강 칸디다는 니스타틴
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식도나 질근, 플루코나졸을 피오로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리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주로 진단을 말초혈액 도말 검사에서 진단을 하시면 되고, 치료는 비박스 같은 경우에는 클로로퀸으로 혈액 내 원충을 제거하니에 프리마퀸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걸로 간에 있는 것까지 지워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니고 아프리카를 갔다면은 요거 88홈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항생제를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딱 봐도 말라리아인 거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주기적인 3일열과 용혈성 비뇨 및 비장비대, 그리고 ASD, ALT 증가를 보고 말라리아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메바 같은 경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크 모양의 궤양이나 아니면은 간농약을 일으킬 수 있고, 여기 있다. 대변 검사에서 원충을 확인해서 진단하고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증상으로 보시려면 혈성 설사와 복통이 조금 핵심적인 증상이다. 이런 궤양이 플라스크 모양으로 내부를 다 파고 먹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피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인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T대, 그다음에 임산부나 나이별로 대충 맞을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폐렴구균은 면역 저하자에서 조금 맞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단체 생활 전에는 수막알균 백신을 맞아줘야 되고, 여행 예방접종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황열, 인도 등 동남아시아는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감염 파트가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감염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오죽했으면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으면 일단 메로페넴을 넣는다고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항상 성토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쪽 파트를 참공부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핵심되는 그 증상으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항생제 정도만 조금 외워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염을 여기까지 하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소아에서 연동돼 있는 파트는 조금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에서 출제되는 파트는 소아 감염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